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체액 밸런스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호르몬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는 거 있나요? 체액이 부족할 때 반응하는 거 ADH, 또 혈압에 반응하는 거 혈압, 레닌에서 엔지오텐신 2,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은 이제 삼투압하고 관계 있는 것들이죠. 소디움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들. 하나가 뭐였죠? AMP 있었죠. 생각나세요? 그 세 가지가 하는 기능과 AMP가 하는 기능이 달랐어요. 그 구분하시면 되고, 그 뒤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뭘 할 거냐면, 일렉트로라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일렉트로라이트가 뭐고, 넌 일렉트로라이트가 뭔지, 비전해질, 전해질 차이가 뭔지 아셔야 돼요. 전해질이 뭐예요? 일렉트로라이트가 뭐죠? 뒤에 얘기하겠지만 아시는 분 없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해질 매일 먹고 있죠, 그죠? 보통 물에 맹물을 마셔도 여기 보면 여기는 초점이 잘 안 맞네. 보이시나? 보이는 사람 있어요? 저는 아무리도 안 보이는데. 보여요? 밑에 바코드 위에 글씨는 안 보여요. 나만 눈이 나쁜 게 아니었군요. 카메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 보통 물에 이제 전해질 이온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전해질은 물에 탔을 때 헬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갖는 물질들을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산 혹은 그 염기 혹은 염, 보통 설트, 엑시드, 베이스 이 세 종류를 얘기를 한다. 그리고 얘들은 보통 이제 NaCl이나 이런 형태를 돼 가지고 해리가 되면 농도가 2배로 바뀌어요. 2배로. 그래서 non electrolyte 하는 그 비전해질 같은 경우는 뭐 글루코스, 우레아, 크레아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한 분자로 끝나요. 그렇다면 하지만 전해질 이온들은 물에 해리가 되면 그 이온 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액 밸런스에서 이런 전해질 이온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역할들.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근육생리나 전기생리 역할에서 중요한 것들만 요약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그 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 수소와 중탄산 이온 빼고 나머지 5개의 메이저 일렉트로라이트에 대해서 아는 건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포 외에 있는 익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에 있는 중요한 이온들 어떤 게 있죠? 소디움, 그렇죠? 그다음에 소디움과 항상 같이 다녀야 되는 게 뭐예요? 클로라이드, 염소,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 중탄산이에요. 유준이 다 외웠어 벌써.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내에 많은 거, 양이온 제일 많은 거 뭐죠?
세포는 이거 주머니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포타슘, 그 다음에 많은 거, 뭐 음이온, 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뭐 프로테인까지 포함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중에서 세포 내에서는 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세포 외에서는 바이카보네이트가 산염기 밸런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 그 자체로 존재하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로 존재를 많이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H이온이 하나 붙느냐, 두 개 붙느냐에 따라서 포스페이트가 또 달라진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세포 내에서는 weak acid, weak base. 그래서 야간 염기, 야간 산, 약산으로 존재할 때 보면 H이온이 하나인 경우는 weak base로 H이온을 두 개 갖고 있는 포스페이트 같은 경우는 약산, 그러니까 weak acid로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바깥에서 바이카보네이트는 약한 엑시드 혹은 베이스, 약산, 약염기, 바이카보네이트는요. 바이카보네이트에는 H이온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약한 위크 베이스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위크 엑시드로 존재할 때는 뭐로? 탄산으로 존재한다고 했죠. H2CO3. 그래서 얘들이 산소와 물이 만나서 탄산이 되는 거, 그 다음에 탄산이 다시 수소이온 하나와 바이카보네이트로 가는 과정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어떤 전해질 이온들이 있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소디움이 아주 크리티컬한 그 전해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갑자기 뭐 밀가루 음식이 땡기고 그러면 사실 밀가루 자체가 맛있다기보다는 밀가루를 통해서 소디움을 섭취하려는 우리의 욕망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세포 내에 많은 포타슘의 어떤 분포,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주요한 각각의 전해질 이온들 어디에 있고 기능을 어떻게 하고 조절하는 수단은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일렉트로라이트라는 것과 non 일렉트로라이트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 볼게요. 우선 non 일렉트로라이트는요, 비전해질이죠. 얘들은 dissociated, 해리가 되지 않는, 용액에서 해리가 되지 않는 분자를 얘기합니다. 보통은 대부분 코발런트 본드에 의해서 존재하는 오르가닉 몰레큘, 유기분자로 되어 있어요. 이거 뭐 이런 모르더라도 글루코스, 우레아, 크레아틴 이런 것들이 유기분자다. 얘들은 비전해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루코스는 우리가 포도당으로 알고 있고요. 우레아는 요소죠. 단백질이 분해돼 가지고 최종 노폐물로 남는 거, 아니면 최종 산물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크레아틴은 인체에서 신장과 간에서 아미노산으로부터 자연 합성되어서 혈액으로 이동, 주로 이제 근육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크레아틴의 한 95%는 골격근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레아틴 C 포스페이트. 얘들은 가장 빠르게 ATP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스트레칭 하다 보면 다 사용되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마 운동하시는 헬스나 이런 거 좋아한다는 거죠. 좀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크레아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 사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편 일렉트로라이트는요, 전해질은요, 당연히 용액에서 디소시에이트 헬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뭘 만드냐? 헬아이온, 아이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이온, 애니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캣아이온 플러스 N아이온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이온이라 함은 체외곽 전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얘기예요. 부족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N아이온은 전자가 남는 거죠. 그죠? 헷갈리시면 아니래요.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게 무슨 썰트 염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말로 엑시드 산 베이스 염기 얘기합니다. 전해질 세 개를 포함하는구나. 그래서 일렉트로라이트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 있는 거 하나 더 하겠다. 아니, 하나만 더 갖다 놓으면 이제 하고 틀릴 거죠. 그래서 이런 염들 엑시드 베이스드가 일렉트로라이트로 사용되는 왜 전해질이라고 사용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들은 해리가 돼가지고 뭘 전도할 수 있어요?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 외액에 많은 게 뭐예요? 소디움하고 클로라이드, 그죠? 얘들은 다 전해질 이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 전류가 흘러야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잘 흐르죠. 근데 책액에서만 잘 흐르는 것이고 겉에 있는 피부는 뭐예요? 에피더미스, 더미스, 서비크 이런 데는 약간 비전해질이라 잘 흐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모달리티를 이제 배우실 건데 전기 치료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전기를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다가 집어 넣어야 돼요. 근데 제일 큰 저항이 이제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피더미스에 대한 저항 다르고, 더미스에 대한 저항 다르고, 서브큐에 대한 저항 다르고, 근육에 대한 저항이 달라요. 하지만 근육 자체는 이제 물이 많기 때문에 흐르면 잘 흘러가겠죠. 그래서 각각의 저항 물질들을 어떻게 통과해가지고 우리 몸 속에서 생리적인 효과를 일으켜내야 되는 게 이제 전기치료의 기본 원리인데,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전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생리학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려면 최소한의 전류를 피부를 어떻게 뚫고 넣느냐가 중요하죠. 한번 전기 물리치료 받아보신 분? 열전기 치료실 가서 전기 물리치료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혹은 뭐 실습 시간에 이렇게 텐스나 이런 거 전기 패드 대보시는 거 받아봤죠. 예. 그때 그냥 붙여요? 아니면 거기다가 뭐 발라서 붙여요? 아니면 물을 적용해요? 아니면 패드가 무슨 좀 잘 전기가 통하는 패드로 돼 있어요? 뭐 젤 같은 거 그쵸? 그게 다 뭐냐면 최소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해질 이유는 전기가 잘 흐르게끔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무슨 그 아이디어 상품 파는 그거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입찰해가지고 하는 TV 프로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업체가 갖고 나온 게 뭐였냐면 TV를 물에다 탁 넣는 거예요. 그리고 TV를 켜요. 그리고 TV가 계속 나와요.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해요? 똑같이 컴퓨터를 갖다가
물에다 넣어요. 켜요. 작동이 돼요. 가능할까요? 그런 거 보신 적 없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버블로 해가지고 막 그 전기 제품을 씻으니까 막 때가 다 나는 거, 때가 나는 거, 그 안에 있던 먼지가 싹 깨끗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보셨잖아요. 집에 있는 TV나 이런 거 컴퓨터 모니터 진짜 물에다가 확 한번 씻어버리고 싶은 생각, 욕망은 나만 갖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갖고 있지 않죠? 왜 그래요? 가능한 거죠. 왜? 걔네 순수한 H2O예요. 증류수. 뭐가 없어요? 전해질 이온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디움, 클로라이드, 뭐 칼슘 이런 이온들이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그래서 뭐 집에서 나도 해볼까? 해가지고 컴퓨터 넣고 전원을 놓는 순간 엄마한테 마주치고요. 카 터져가지고 집에 전기 다 떨어지고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그냥 보는 걸로만. 그래서 보통 이제 소디움 클로라이드죠. 이거 뭐예요? 소금이네. 그죠? 염화나트륨이에요. 얘가 물속에 들어가서 해리가 되면 소디움과 클로라이드로 해리가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칼슘 클로라이드, 칼슘 클로라이드, 칼슘 클로라이드. 염화 칼슘이에요. 염화 칼슘은 칼슘 한 개와 클로라이드 두 개로 해리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글루코스 하나와 칼슘 클로라이드 하나를 갖다가 물에 넣어버리면은요, 몇 개의 분자로 나눠지겠어요? 글루코스 하나, 칼슘 하나, 클로라이드 두 개가 돼요. 넣기는 뭐만 넣었어요? 글루코스 하나와 칼슘, 클로라이드 하나만 넣었어. 분자가 두 개 들어갔는데 나중에 헬이 되는데 얘가 몇 분자로 바뀌었어요? 네 개로 바뀌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비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이를 반투과성 막으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네 개의 글루코스를 넣고요. G라고 썼습니다. 4G? 5G인데 요즘에.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는요. 이쪽에는 4개의 칼슘 클로라이드, 칼슘 클로라이드를 넣었어요. 여기다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물론 물도 차 있죠. 여기다 딱 넣게 되면 물에다가 녹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이 그 대신 얘들 글루코스나 이런 것들 칼슘 클로라이드 막을 통해서 못 이동하고 물만 이동할 수가 있어요. 물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물이 A, B가 있는데 물이 A에서 B로 이동할까요? B에서 A로 이동할까요? 지온이 칼슘 클로라이드 쪽으로 물이 이동하니까 A에서 B로 물이 이동한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맞아요? 삼투압이라는 것은 개수 싸움이라고 그랬죠. 농도 싸움이라고 그랬죠. 개수가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가 많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게 맞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 둘, 세 개로 해리가 되잖아요.
4, 3, 12, 12개가 되는 거고요. 삼투압이 10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그냥 4개가 돼요. 그러니까 물은 당연히 A에서 B 쪽으로 이동하겠죠. 어때요? 이해하셨어요? 아, 생리학의 기본 원리는 항상성 유지하는 거고요. 농도 맞추기 게임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는 개수만 계산했잖아요. 근데 전기 생리로 가면 또 뭘 계산해야 되냐면 이 전해질 요것도 전기적인 힘도 계산을 해야 돼요. 복잡해지겠죠. 뭐 조금 더 그죠. 칼슘 하나와 클로라이드 하나는 전기적인 힘이 다르죠, 그죠? 칼슘은 2개의 양 이온으로 되어 있고, 그죠? 클로라이드는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전기적인 힘이 플러스가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계산해서 맞추려니까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걸 뒤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엑시드 같은 경우는요, HCl 있습니다. 염산이 있어요. H-이온과 Cl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NaOH 강염기저에 그 다음에도 소디움과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해질 이온들은 각각의 오소매틱 삼투 기능의 역할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렉트로라이트하고 오소매틱 프레셔가 관련이 많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소매틱 프레셔는 3점 결국 솔 루트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앞쪽에 얘기했죠. 그래서 NaCl 같은 경우는 글루코스보다 오소매틱 프레셔가 2배가 되는 거죠. 왜? 글루코스는 하나 분자지만 얘는 나중에 해리가 되면 Na하고 Cl 해서 2개로 바뀌니까요. 그래서 얘들을 전해질 이온들을 농도로 표현할 때는요, 밀리 이큐발란트 per 리터라고 해서 밀리 이큐발란트 per 리터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non electrolyte 하는 거는 밀리몰을 써요. 미리몰을 쓰는데 얘는 미리 이큐발런트라는 걸 씁니다. 우리말로 하면 밀리당량이라고 그래요. 밀리당량. 우리말로 하면 밀리당량이라고 해요. 당량. 리터당 per 리터가 되겠죠. 우리말로 하면 리터. 그래서 리터당 밀리 당량은요, 1리터의 용액 속에 존재하는 전하의 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해질 용액의 양을 표시할 때는 밀리 당량을 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할 때는 1리터 속에 N이온이죠. N이온이 결합할 수 있는 하이드로젠의 양 또는 캐라이온, 양이온이 결합할 수 있는 바이카보네이트, 중탄산 이온의 양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다시 말씀 안 들어도 되죠? 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이제. 우선 우리 몸에 중요한 소디움 이온입니다. 소디움, 나트륨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보니까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의 99%가 있고요.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 1%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뭘로 조절하느냐?
소디움 포타슘 펌프로 돌려서 그라디언트 경사 기울기죠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외에 가장 많은 양이온이 되겠지요. 그리고 얘는 가장 많은 양이온이면서 아주 오소매틱 프레셔 영향을 많이 미치는 애예요. 그리고 항상 그 클로라이드 Cl 염소 있죠. 염소 이온과 항상 같이 다닙니다. 뒤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은 생리학적인 과정을 조절하고요. 그냥 존재한다기보다는 중탄산 나트륨, 염화나트륨 형태로 존재를 해요. 중탄산 나트륨, 염화나트륨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중탄산 나트륨 NaCO Na 중탄산이니까 HCO3 3는 이거 아래 참자예요. 3은 요거나 혹은 NaCl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농도는 세포 외 농도는 135에서 145 미리 이큐발란트로 존재를 해요. 하루에 필요한 양은 한 2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0.5에서 20g까지 주로 음식으로 먹겠죠, 그렇죠? 그리고 배출하는 거는 소변, 땀으로 배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변의 양으로 대부분 조절을 하게 되고 알도스테론, 그다음에 ADH, AMP를 사용해서 조절을 합니다. 이 중에서 AMP는 뭐였어요? 소디움을 물과 함께 우리 몸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고 포타슘을 내보내는 애예요. AMP는 소디움과 물을 재흡수해주고 그 다음에 포타슘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애입니다. ADH는 물을 재흡수한다고 그랬죠. 그럼 소디움의 농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물을 소디움의 숫자는 같고 물을 재흡수해주면 농도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ADH는 조절을 하는 거고요. 알도스테론은요, AMP와 반대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쯤 되면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 그렇지. 알도스테론은 어떻게 해요? 소디움하고 물을 얘가 데리고 들어오는 애예요. 아까 AMP랑 반대로 얘기했어요. 다들 그냥 듣기만 하고 있어. 알도스테론이 소디움을 데리고 들어오고 포타슘을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AMP가 소디움하고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애예요. 내보내는 애. 반대로 얘기했죠. 그래서 ADH, 알도스테론은 체액을 유지하고 삼투압을 높이고 그렇죠. 혈압을 높이는 데 쓰이는 애들이고 얘는 반대로 낮추는 애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의 체액과 이런 것들을.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대답이 없어. 다련 오케이? 동환이 오케이? 정리 다시 하세요. 알도스테론이 뭐 하는 거라고? 소디움하고 물을 재흡수해주는 애들. AMP는 내보는 애들. 그치. 데려와요. 표현 잘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일단 이어서 플라즈마, 블러드 플라즈마 세포 외계 일부죠.
오스모랄리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게 소듐이에요. 근데 만약에 소듐 콘센트레이션, 소듐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ECF의 하이퍼토닉 한 상태가 되겠죠. 하이퍼토닉한 상태가 되면 ECF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소듐이 증가된다든지 혹은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하이퍼토닉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물이 어떻게 이동해요? 셀에서부터 플라즈마로 이동하겠죠. 왜? 뭐 하려고? 콘센트레이트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럼 소듐이 만약에 리텐션, 정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소듐은 항상 물을 데리고 다니니까 블러드 볼륨이 증가하게 되고요. 압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얘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래서 고혈압 있는 환자분들은 소금을 좀 덜 먹으라고 얘기해요. 소금을 덜 먹게 되면 물이 덜 들려오게 되고 그럼 혈압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소금이 우리 몸에 정체가 된다. 몸속에 머무르게 되면 혈액량도 증가되고 혈압도 증가된다. 그래서 반대로 만약에 소금하고 물이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반대로 혈압도 떨어지게 되고 볼륨도 줄어들게 된다. 얘기합니다. 물론 고혈압의 원인이 다양히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고혈압인 환자들의 식이는 로우 솔트에서 저염식을 추천을 해요. 그러면 물이 덜 정체가 되기 때문에 혈압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소듐 임밸런스는 뭐니? 당연히 혈중의 소듐 레벨이 높아지거나 혈중의 소듐 레벨이 낮아지는 걸 소듐 임밸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해질 불균형 중에 가장 일반적인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사는 기본적인 게 0.9%짜리 NaCl이잖아요. 소금물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깨지게 되면 하이퍼나트루레미아 혹은 하이포나트루레미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바뀌겠어요? 물에 보통 그 섭취량에 따라서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이지만 나트륨과 또 동시에 물의 섭취에 따라서도 배출량에 따라서도 혈장에 있는 플라즈마에 있는 나트륨의 농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나트륨보다는 물의 농도에 의해서 물의 양에 의해서 나트륨의 농도가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 우리가 섭취는 뭘로 해요? 먹어야지. 소듐 섭취 먹어서 인테이크 하고요. 나가는 건 소변, 땀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되고요. 균형 양이 이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르몬 조절하는 거 3개가 있다. 알도스테론은 어떻게 해요? 소듐과 물을 머무르게 해 정체시키죠. 그래서 소듐 블러드 플라즈마 콘센트레이션을 유지하게 하고 ADH는 물을 정체시키게 돼. 그래서 소듐 블러드 플라즈마 콘센트레이션을 낮추는 역할을 하죠. 얘는 2개, 소듐과 물을 다시 데리고 들어오니까 유지하는 거고요. 얘는 물을 리텐션 하니까 블러드 플라즈마 콘센트레이션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얘는 유지, 그 다음에 얘는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AMP 같은 경우는 소디움과 물을 배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디움 플러스 플라즈마 콘센트레이션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 호르몬과 역할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이해했시죠? 동원이? 다련이 이해했어? 동건이? 오케이? 아이, 아까 내가 그쯤에 저기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알도스테론 하고 얘기했는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해? 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다련? 기억나? 처음에 얘기했다가 왜 아무런 의견이 없어? 반대로 얘기했는데 얘기했었잖아. 헷갈렸어요? 제가 두 번 얘기해서. 오케이. 이렇게 헷갈리시면 아니돼요. 그래서 소디움 농도하고 책 밸런스 조절이에요. 그래서 플라즈마에 물이 줄어들게 되면 농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혹은 소디움이 많아지게 되면, 그죠? 그러면 하이퍼토닉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 어서 또 비슷하게 봤는데 어떤 경우 디하이드레이션 해가지고 뭐가 됐을 때 탈수가 됐을 때 상황이죠, 그죠? 하이퍼토닉 돼서 세포 내에 있는 물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포는 쪼그라들어요. 슈링키지 돼요. 그럼 얘가 목이 말라요. 그러면 당시 여러분 사람들은 물을 먹으면 되겠죠. 반대로 물의 양이 증가돼. 그리고 혹은 소디움을 덜 먹었어. 농도가 줄어들었어. 그러면 하이퍼토닉한 상태가 돼서 세포 쪽으로 물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예? 다음 포타슘입니다. 나트륨과는 전혀 반대로 작용하네 얘는. 작용이 아니라 양이. 얘는 어디에 다 있어요?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에 98%가 있어요. 아까는 99%가 소디움 같은 경우 세포 외에 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소디움 포타슘 펌프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세포 외에게는 거의 한 2% 정도 겁나게 작죠, 그죠? 2% 정도가 있고요.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의 세포 내에 가장 많은 양이온이면서 오소매틱 프레셔에 얘도 관여를 합니다. 개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얘가 뉴로머스큘라 액티비티, 그 다음에 심장 리듬, 심장도 근육이니까 똑같죠. 심장을 뛰게 하는 거. 그런 거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경근 활동과 심장의 리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 농도가 변하게 되면 하기 쉽습니다. 물론 소디움도 위험하긴 한데 그래서 세포 내에 있는 거는 별로 조절할 수가 없고요. 소디움 포타시 펌프로만 조절이 되고 주로 세포 외에 있는 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세포 외에 있는 거. 그 세포 외에 3.5에서 5.0 미리 이큐발런트 리터 이걸 갖다가 정수적으로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해질 임밸런스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거는 소디움이고, 그 중에서, 이 전해질 이온 중에서 생명에 가장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레가라는 거는 포타슘이에요. 흔하게 일어나는 건 소디움이고, 아주 레가란 건 뭐라고? 레타. 발음이 좀 그러네. 아주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전해질 이온은 포타슘입니다. 그래서 아주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심장 마비
혹은 호흡 마비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듬이 중요한데 우리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부정맥. 따려니. 그래서 부정맥은 에이리디미아, 아이리디미아, 부정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심장에 관련된 것도 생각하는 거 없어요? 부정맥 말고? 협심증은 안 들어보셨어요? 협심증? 협심증? 협심증은 안 들어보셨어요? 협심증? 앵기냐? 팩토리스. 이 사람들이 앵기냐? 팩토리스. 혹은 심근경색. 이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지원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지원아, 들어봤어? 심근경색 들어봤어요. 그러면 아리드미아가 부정맥으로 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건데, 앵기냐? 앵지나 팩토리스는 뭐예요? 협심증. 이건 뭘까?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약간 막혀 있는 상태예요. 제대로 이제 피가 안 가는 거고요. 마이오카디아 인팍션은 막혀가지고 심장 근육이 죽은 거죠. 그럼 심근경색이죠. 이해했습니까? 협심증은 막힐라 말락. 그 다음 심근경색은 막혔어. 혈관이. 그래서 심장 근육이 잠깐 산소 공급을 못 받았고 영양 공급을 못 받았어. 인팍션 R 빠졌습니다. 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인팍션 R 빠졌습니다. 오케이, 땡큐. 이해했습니까? 리드미아, 앵기나 팩토리스, 심근경색 각각 달라요. 혹시 여러분들 애견들 버리거나 그러면은 보호소에서 보호하다가 안 데리고 가면은 안락사 시키잖아요. 안락사 시킬 때 뭘 쓰는 줄 아세요? 약물. 고농도의 칼륨을 갖다가 주사를 해줘요. 그러면 밸런스가 깨지죠. 그러면서 이 심장마비, 호흡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서 입니다. 소디움하고 포타슘이 어떻게 중요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몸에 있는 포타슘은요, 먹거나, 그죠? 인테이크 하거나 아웃풋을 해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40ml 이큐발런트 리터가 필요하고요. 대부분은 소변으로 내보내요. 대부분. 그 다음에 소변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양이 들쑥날쑥합니다. 양이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플라즈마의 포타슘 농도가 높거나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많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배출하는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외액에 포타슘이 많으니까 포타슘 많으니까 안 되죠. 세포 내에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보내는. 그리고 알도스테론은 뭐라고 그랬어? 소디움을 데리고 들어오고 포타슘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애라고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하나 또 블러드의 pH가 낮으면 낮다라는 얘기는 어떤 이온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pH가 낮다는 건 중탄산 수소 이온이죠. 하이드로젠 이온입니다. 요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pH는 낮아지겠죠. 그죠? 오케이. 중탄산은 약한 염기에 들어갑니다. 약염기, 위크 베이스에 들어가요. 우와, 얘들 있잖아요. 우리 세포가 있고 바깥에 수소이온들의 농도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안 좋겠죠. pH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세포가 얘를 데리고 들어오고요. 양이온을 하나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양이온을 하나 바깥으로 내보내요. 근데 그거를 누구를 내보내냐면 얘를 내보내요. 예.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세포 내에 있는 포타슘 이온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뉴로머스큘라 혹은 심장의 그 리듬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산염기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이런 전기적인 전해질 밸런스 이온도 깨지게 돼서 정상적인 생리학적인 그 밸런스가 깨지게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얘가 높아지면 빠져나가게 되고 알도스테론이 왜 증가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pH가 낮아지게 되면 그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포타슘의 이런 분배는요, 세포 내와 외의 비율로 이제 세포 내가 98%, 세포 외가 2% 정도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소디움 포타슘 펌프에 의해서 조절되거나 포타슘 펌프죠. 아니, 포타슘 채널이죠. 칼륨 채널에 의해서 얘들이 의존해서 비율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포타슘 채널이라는 것은 뭐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슬슬 기어나가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리퀴드 채널이라는 걸 얘기했었죠. 열려있는 채널들. 외에도 되게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블러드 플라즈마에 포타슘의 어떤 농도가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만약에 플라즈마에 증가가 됐어. 세포 외액에 증가된 거랑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세포 외에 많은 거니까 세포 외에서 세포 내로 포타슘을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빼줘야 되겠죠.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야 되겠고 낮게 되면 반대로 움직이겠죠. 네. 그 다음에 pH 농도에 따라서 변한다는 걸 얘기했죠. 만약에 하이드로젠 이온이 세포 외액에서 증가되게 되면 수소 이온이 어디로 들어가요? 세포 내로 들어가고, 그죠? 포타슘 이온은 어디로 와요? 반대로 전기적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농도가 당연히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이하게 뭐도 있냐면 인슐린의 영향도 받게 됩니다. 인슐린. 소디움하고는 좀 다르죠. 영향받는 게 꽤 많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이동이 그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 인슐린의 역할은 뭐예요?
혈당을 낮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로 글루코스를 보내는 역할을 해요. 근데 모든 세포는 아니에요. 모든 세포는 아니에요. 주로 이제 근육이나 지방 세포에 꼭 인슐린이 붙어야 글루코스를 집어넣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뇌나 신장에 있는 세포들 그런 데는 인슐린 없이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혈중에서 나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는 일이 블러드 글루코스를 낮추고요. 블러드에는 포타슘을 갖다가 낮추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인슐린이 딱 붙게 되면 글루코스도 세포라면 글루코스도 안으로 넣어주고요. 또한 모두 포타슘도 안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인슐린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뭘 하냐? 소디움 포타슘 펌프를 갖다가 자극해요. 잘 돌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ECF부터 RCF로 이런 것 이거 조절해 주는 거죠. 포타슘을 갖다가. 그리고 뭐 할 거냐? 결국 우리가 음식물을 딱 섭취하게 되면 음식물을 딱 섭취하게 되면 포타슘 이온들이 갑자기 이제 세포 외액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이퍼칼레미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글루코스와 함께 세포 내로 포타슘을 갖다가 이동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포타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포의 농도가 갑자기 증가됐을 때, 그다음에 하이드로젠 이온, 그다음에 인슐린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영향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소디움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인테이크는 주로 포타슘은 다이어트 먹어서 하고요. 조절되는 토탈은 세포 외액에는 3.5에서 5.0 미리 이퀴발런트 리터가 되고요. 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은 똥, 땀, 오줌인데 그 중에서 대부분 흡연으로 조절된다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호르몬은 조절하는 호르몬은 알도스테론에서 조절해요. 소변으로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키드니에서 소변을 통해서 얘를 바깥으로 내보내죠. 그리고 데리고 들어오는 애는 소디움과 물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얘를 바깥으로 내보내 세크리션 하면서 혈중에 있는 플라즈마에 있는 포타슘의 레벨을 낮추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SK. 그래서 아까 보니까 소디움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보니까 이거 하나로만 나왔죠. 물이 줄어들거나 소디움이 늘어나거나 물이 늘어나거나 소디움이 줄어들거나 이거 하나로 표현했어요. 근데 포타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때요? 되게 많네요. 그죠? 그래서 혈장에 포타슘이 늘어났어요. 늘어났으니까 안 돼. 세포 바깥에 많으면 안 돼. 해서 어디로? 세포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요. 세포 바깥에 포타슘이 줄어들었어요. 야, 너무 없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어요. 조절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뭐에 의해서? pH에 의해서 혈장에 하이드로젠 이온이 증가됐어. 그럼 pH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pH가 떨어졌어. 하이드로젠이 증가됐어. 그러면
하이드로젠 이온은 수소 이온을 세포로 가고 포타슘을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고요. 반대로 더 염기성이 된 거죠. 얘가 줄어들었어. 하이드로젠 이온이 줄어들었어. 그렇죠? 그러면 pH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pH가 올라갔어. 그러면 pH를 떨어뜨려야겠네. 너 나와. 하이드로젠. 그다음에 포타슘 다시 집어넣어. 그죠? 일반적인 농도에 의한 거 하이드로젠의 영향을 받는다. 그다음 하나는 인슐린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글루코스 양이 늘어날 거예요. 포타슘 양도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딱 붙어야 글루코스가 들어가게 되고 같이 포타슘도 들어가게 돼서 조절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슐린도 포타슘 농도 조절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이해했죠? 지원 이해했어요? 넹, 다련, 동환, 동환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지금 2학년 학생은 4명밖에 없어요. 동환이, 동건이까지, 지원이까지 4명. 나머지는 샤반도 있었네. 파트네. 미안. 올라갔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클로라이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한